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페이지로 들어가죠. 6페이지로 들어가면 1번 B 기업은 X 1년 초 1년분 사무용품 50만 원을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결산 시 재고조사에 의하여 소모품 미사용액이 14만 원이 확인되었고 위의 소모품에 대하여 구입 시 및 결산 시 회계 처리를 비용처리법에 따라 해라. 그럼 이제 비용처리법이 뭔지 아시겠죠? 자, 제일 먼저 X 1년 초 비용처리법이니까 소모품 B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얼마? 50. 현금으로 구입하였다. 현금 50. 자, 그러면 이제 분기했으면은 계정에 전기. 그러면은 소모품 B. 자, 1월 1일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상대편 계정 과목은 현금 50. 끝났죠? 그 다음에 결산 시 재고 조사를 했더니 소모품의 미사용액이 14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X1년도 12월 31일 날 요령 비용처리법이다. 그러면 여기는 반대 소모품 그 다음에 얼마 남았니? 그러면 14만 원이 남았다 그랬죠? 그러면 소모품을 14만 원 쓰면서 남았으면 비용이 아니니까 비용을 줄여야 되겠죠? 소모품비를 14만 원 이렇게 줄입니다. 끝. 그러면 여기는 12월 31일 날 소모품이 얼마냐? 14만 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뭐가 그려져요? 소모품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러면 소모품 계정 차변에는 12월 31일 날 소모품 B가 14 이렇게 되겠죠? 끝. 그럼 이제 오늘은 결산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그러면 손익으로 36 이렇게 가면 분기할 수 있죠? 차변의 손익이 36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 B가 36만 원 끝났죠? 그 다음에 자, 얘는 이제 마무리해서 끝나버렸고, 얘는 뭐야? 자산.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14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월 1일 날 재수정 분기를 하라 이렇게 만약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X2년도 1월 1일 날 재수정은 무조건 뒤집는 거죠? 뒤집어서 소모품 B가 14. 그 다음에 소모품이 14. 이렇게 들어오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자, 소모품 계정 대변에는 소모품 B 14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1월 1일 날 소모품이 14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제 모든 정리가 끝났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비용처리법이기 때문에 자, 자산은 다 죽여버리고 X2년도에도 비용으로 14만 원이 와서 스탠바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끝났죠? 자,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를 2번 자산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럼 자산처리법이래. 자산처리법은 X1년 초에 소모품 50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50. 그러면 이제 뭐가 그려져요? 소모품 계정이 그려지지. 소모품 계정이 그려져서 1월 1일 날 현금이 50 잃어버리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X2년 12월 31일 날은 어떻게 돼요? 자, 미사용액이 14만 원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자산으로 처리했으니까 반대. 소모품 B 그리고 얼마 썼니? 그러면 36만 원을 쓴 것을 알 수 있죠. 자, 36만 원 사용했으니까 사용한 만큼 뭐가 없어지느냐? 소모품이 36만 원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소모품 계정 대변에는 소모품 B가
36 이렇게 오겠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그려져요? 소모품비가 그려지겠죠? 자, 소모품비 차변에는 소모품 36 이렇게 돼서 끝났다. 자, 이제 장부 마감합니다. 자산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이죠? 차기 2월 14. 그러면 1월 1일 날 전기 2월이 14. 그 다음에 뭐 해줍니까? 얘는 비용이네. 비용과 수익은 손익의 대체. 손익으로 36. 그러면 박치기 하면 차변에는 손익 36, 소모품비가 36 이렇게 해서 끝났죠? 자, 그러면은 1월 1일 날은 어떻게 될까요? X2년이지. X2년 1월 1일 날은 재대체를 하지 않는 거다. 왜 재대체를 안 해요? 이 회사는 자산 처리 회사인데 지금 뭐로 남아있어? 자산으로 남아있으니까 이걸 재대체를 하게 되면은 자산 처리 회사가 비용 처리 회사로 바뀌게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더 이상 안 하고 스톱이다. 그것만 알면, 자, 이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파트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 시험에 제일 출제 빈도가 높은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여기 이제 현금 흐름표인데, 현금 흐름표가 요 내용을 알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현금 흐름표는 지금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찬찬히 여러분들 거로 만들어 가면 돼요. 너무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알고 보면 참 회계는 쉬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관련 문제가 기출 문제나 예상 문제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느냐, 또 시험에 나온다면 우리가 얘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 그 처리 방법을 하나하나 정리를 해봅니다. 자, 우선 이제 말도 나올 수 있어요. 8페이지 1번. 결산 시에 발생하였으나 회계연도 말 수령하지 않은 이자를 회계 처리하기 위한 분기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우리 항상 우리 아까 뭘 배웠습니까? 이연과 예산을 배웠죠? 이연과 예상을 배웠는데, 그러면 이 문제는 얘냐 이걸 먼저 파악을 합니다. 뭐예요? 발생을 했는데 수령하지 않았다. 발생을 했는데 수령되지 않았다. 그럼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이연선, 예상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개죠. 선급 아니면 선수. 여기는 미지급 아니면 미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 해당해요? 결산 시에 발생하였는데 회계연도 말에 수령하지 않았대요. 수령하지 않았으니까 이거지. 미수이자. 그럼 미수이자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 미수이자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대변에는 뭐가 돼요? 이자 수익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차변에 미수이자, 대변에는 이자 수익 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이제 1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결산 시에 발생하였으나 회계연도 말 지급하지 않은 이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 그럼 어떻게 돼요? 발생했는데 아직 안 줬어? 그럼 미지급이네. 그럼 미지급은 부채죠. 자, 부채니까 대변에 미지급 이자. 뭘 아직 안 줬니? 그러면은 이자 비용을 안 줬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나오면 얘가 답이고, 아까처럼 나오면 밑에 게 답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하는 거예요. 2번. 미수 수익을 바르게 설명한 거. 미수 수익은 뭐예요? 수익이 발생했는데 아직 못 받은 거지? 자, 미수, 못 받았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 수익이 발생하였는데 아직 못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못 받은 거, 회수하지 않았다.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3번입니다. 주식회사 경기는 영업 개시 1000년도이며 수정 전 시산표 소모품비 계정에는 12만 4천 원으로 차변에 기입되어 있다. 기말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 잔액이 3만 6천 원이라면
소모품에 대한 적정한 수정 분계를 했을 때 영향으로 적정한 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면 안 돼요. 자, 이제 하나하나 해결을 해보자고. 무슨 말이냐? 제일 먼저 주식회사 경기가 영업 개시 1000년도고 수정전 시산표, 그럼 결산하기 전에 시산표에는 소모품비 계정으로 124,000원이 나와 있다. 그 얘기는 뭐야? 우리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차변에 소모품비가 124,000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현금으로 줬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1월 1일 날 소모품을 124,000원 구입하면서 비용 처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산 전 시산표에는 소모품비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 소리지. 자, 그랬는데 기말 결산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소모품 잔액이 36,000원이래. 그러면 자, 12월 30일이 되면 비용으로 한 회사는 얘가 뭐가 돼야 돼요? 소모품으로 돼야 되겠지? 소모품이 얼마 남아 있어야 돼요? 36,000원. 그러면 남았으면 비용이 아니겠네. 그래서 여기서 소모품 비를 36,000원 이렇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 이렇게 버리면 끝난 겁니다. 자, 회계 처리 끝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나? 이렇게 소모품에 대한 적정한 수정 분계를 했을 때 영향으로 맞는 거 그랬습니다. 그럼 1번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 자, 무슨 말일까요? 순이익에 영향이 없다니 비용이 줄었어요. 비용이 늘거나 줄면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은 줄고 비용이 줄면 이익은 늘어나겠지. 그러니까 순이익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X. 2번 36,000원만큼 자산 계정에 차변 기입하고 소모품비 계정에 대변에 기입한다. 자, 요번에 36,000원 자산으로 기록하고 비용으로 36,000원 기록한다. 그래서 2번이 맞는다. 정답. 3번 자산이 124,000원 감소한다? 아니죠. 자산이 36,000원 증가하겠지? X. 4번 비용이 88,000원 증가한다? 아니죠. 비용은 36,000원이 감소하지? 그래서 X. 그 다음에 5번 정답이 없다니. 정답이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그래서 맞는 답은 2번만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넘어갑니다. 4번 주식회사 도서관광은 X1년 1월 1일 날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 문제에다 완별하세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뭐 지금 1, 2, 3번이나 아까 풀었던 것처럼 단순하게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꼬아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러면 됩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느냐? 도서관광 주식회사가 X1년 영업을 개시했고 1월 1일 날 영업 개시했습니다. 그럼 이 회사는 1월 1일 날 영업을 개시한 거야. 그 다음에 도서관광 주식회사는 관광객들을 위하여 몇 개의 섬들을 순회하는 멋진 대형 관람 유람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6월 30일에 수정 분계하고 계정을 마감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성급보험료는 3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2개월분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한 것이다. 6월 30일 수정 후 시사표에 나타난 일부 정보는 다음과 같다. 그러면 1개월간의 보험료는 얼마겠느냐? 아, 참 무슨 문제가 이렇게 개떡 같은 문제가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러면 우리 거기 나와 있는 선급보험료는 3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리고 보험료 12개월분을 미리 현금으로 지급을 했대요. 그러면은 지금 6월 30일 날 자, 수정 후 시산표에 뭐가 나와 있느냐? 선급보험료가 나와 있잖아. 선급보험료. 지금 6월 30일 날 우리는 결산이, 이 회사는 결산이 6월 30일이 결산인 회사입니다. 그러면 결산이 끝나고 났을 때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에
얼마로 나와 있느냐? 수정호 시산표에 지금 선급된 보험료가 얼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30만 원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자, 그러면 선수금은 그건 삐끼예요. 왜? 선수금은 뭐야? 먼저 받은 돈이야. 수익과 비용의 이연 예상이 아니라 자기가 상품을 판매를 주문을 받았어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12만 원을 받은 거다. 그게 선수금. 그러니까 그 선수금에 눈이 돌아가면 안 돼. 그거는 삐끼라는 거를 이해하셔야죠. 자, 그러면 결국 거기에 나와 있는 30만 원은 몇 달분이냐 요거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3월 1일 날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1년분을 미리 현금으로 줬대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3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했고 1년분을 줬어요. 그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그런데 결산은 언제 합니까? 6월 30일에 결산을 하죠. 그러면 3월, 4월, 5월, 6월 네 달은 경과가 돼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가 되고 그 다음에 8달이 먼저 준 게 되겠네. 8달 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30만 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8로 나눠주면 되겠지. 30만 원을 8로 나눠주면 한 달에 얼마씩? 37,500원씩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이냐? 37,50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회사는 3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3월 1일입니다. 3월 1일 날 보험에 가입하고 자, 그럼 이제 보험료죠?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이래가지고 얘를 얼마를 준 거예요? 1년분을 준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1년분이 얼마가 되느냐? 요 37,500원 곱하기 12가 되겠지.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37,500원 곱하기 12 하면, 얼마야? 375? 45만 원이네. 그러면 3월 1일 날 보험료를 얼마 줬느냐? 4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겁니다. 한 달에 37,500원씩 1년분을 준 거니까 12개월 하면 45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6월 말일이 결산이잖아. 그러면 6월 말일 날 결산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해야 돼요? 요게 1년분인데 3, 4, 5, 6 4달분만 보험료고 8달이 먼저 준 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면 8달이 얼마냐 이렇게 되겠죠? 그럼 8달만큼은 뭐를 빼준다? 보험료를 빼줘야죠. 그러면 얼마를 빼주는 거야? 30만 원을 이렇게 차감한 거죠. 그러면 보험료를 45만 원 줬는데 30만 원을 이제 마이너스 됐고 먼저 준 보험료가 30만 원이다. 그러면 이 30만 원이 몇 달분이에요? 8달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된 건데 지금 요게 수정호 시산표에 선급보험료가 30만 원 나왔다. 이 얘기라. 그래서 알고 보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요걸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골치 아파요. 자, 그 문제에다가 왕별해 주시고 요런 문제가 이해가 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하고 6번. 5번하고 6번은 넘어가세요. 5번하고 6번은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7번은 했었죠? 7번 해드렸고 그 다음에 8번 했고 9번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10번은 뭐냐? 기초의 소모품 잔액은 3만 원이다.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만 원은 전액 비용 처리하였다. 기말 실사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2만 원이라면 이를 반영하는 수정분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단 기말 미사용 소모품은 자산으로 인식을 한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기초의 소모품이 3만 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중에 구입한 소모품 10만 원은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대요. 그런데 결산한 결과 기말 실사한 결과 미사용 소모품이 2만 원이라면 자, 그러면 결국 자, 이 소리는 뭐냐면은 기초의 소모품이 3만 원 있었죠. 기초에 소모품이 3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기중에
10만 원을 구입하면서 얘는 전액 비용으로 떨었대요, 이제. 그러면 소모품비 10만 원을 구입하면서 얘는 비용으로 다 떨어버렸대요. 됐고, 얘는 어차피 구입해서 다 사용했으니까 비용 떨은 것은 문제거리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느냐? 기말 결산 실사를 했더니 미사용액이 2만 원이랍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소모품이 3만 원, 이건 다 쓴 거니까 이건 따질 것도 없고 3만 원이 있었는데 얼마만 남아있대? 2만 원이 남아있다면 얼마 썼다? 1만 원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어떻게 수정하느냐? 소모품을 얼마 사용한 거야? 1만 원을 사용을 한 거죠. 자, 따라서 소모품이 1만 원 없어지면서 소모품비가 1만 원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문제고, 원리를 모르면 굉장히 헷갈리는 문제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기초의 소모품은 3만 원이다. 그 다음에 기중에 10만 원의 소모품을 구입했는데 걔는 전액 비용 처리했대요. 10만 원 사서 썼어. 관계없죠? 그런데 아까 3만 원이 있었는데 지금 기말에 실사를 했더니 2만 원이 남아있더라. 그럼 1만 원 더 썼다 이 소리죠. 1만 원을 더 사용했으니까 소모품 1만 원을 죽이면서 얘를 비용 처리하면 된다 이 소리. 11번입니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기말 수정 분계를 하였다. 주식회사 한국은 X1년 기초와 기말에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소모품을 보유하고 있었다. X1년 중 소모품 순구입액은 얼마겠느냐? 자, 이것도 아주 쉬운 문제네. 잘 보세요. 우리 회사가 소모품이 얼마 있었느냐? 그러면은 자, X1년 기초와 기말에 각각 10만원과 20만원의 소모품이 있었대요. 그럼 이때는 뭘 그리면 될까? 소모품 계정을 그리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기초에는 얼마가 있대요? 기초의 소모품은 10만원인데 기말의 소모품은 얼마냐? 20만원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그럼 이제 소모품을 구입을 해서 자산이니까 구입은 차변, 사용하게 되면 대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 분계가 얼마 나왔어요? 소모품비 18만원, 소모품 18만원. 그러면 18만원을 사용했다 이 소리지. 그럼 요만큼을 구입한 게 된다 이 소리에. 그러면 얘가 38만원이니까 10만원이면 단기에 얼마를 구입했다? 28만원을 구입했구나 라는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엄청나게 쉬운 문제고 모르면 헷갈리는 거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한테 잘 와닿도록 자꾸 이제 기본적인 문제 있었죠. 아까 그 기본적인 문제를 자꾸 풀어주면 된다 이 소리. 자, 그렇게 해서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지금 몇 페이지로 들어오냐? 9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문제 5번하고 문제 6번이 나왔어요. 근데 요거를 문제 5번하고 6번 여기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시험에 참 우리가 이제 정산표를 배우게 되면 굉장히 그 쉬운 문제인데요. 정산표를 안 배우면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산표가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다시 한번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 기본서 잠깐만 보시고 요 설명을 들은 다음에 5번하고 문제 6번을 풀어드릴 건데 그 5번하고 6번이 알고 보면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쉬운 건데 나중에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를 몰라서 이제 헷갈리게 됩니다. 자,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은 230페이지 보세요. 230페이지에 보면 자, 다음은 에듀신의 X1년도 거래 자료다. 이를 분계하고 전기한 후 시산표를 작성하라. 이거 옛날에 했던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분계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했어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시산표가 나왔습니다. 자, 시산표가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시산표, 잔액 시산표가 나왔죠. 그러면 이 잔액 시산표에 의해서 제가 정산표를 하나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우선 정산표에는 제일 처음이 잔액시산표입니다. 그 다음에 정리분계. 우리 아까 수정분계라는 거 했었죠? 수정분계.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IS, 손익계산서, 여기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8위식 정산표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자, 우선 거기까지만 먼저 정리해 드릴게요. 그럼 거기 현금이 37만 원이 나와 있습니다. 현금이 37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상 매출금은 9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은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외상매입금. 외상매입금이 5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자본금. 자본금이 50. 자본금이 5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 상품 매출이익이 7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가 8만 원. 그 다음에 보험료. 보험료가 4만 원. 이렇게 하여 자, 차변합계는 70. 그 다음에 대변합계도 7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이제 이걸 가지고 유기식 정산표를 했죠. 요 정리분계가 없으니까 요건 빼버리고 여기서 37만 원은 재무상태표로 일로 37. 그 다음에 9만 원. 그 다음에 상품은 20. 외상매입금은 5만 원. 자본금은 50.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이익이 손익계산서 7.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보험료는 4만 원. 이래 버리면 자, 수익은 15만 원인데 비용은 4만 원이니까 11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도 자, 여기도 정리하시게 되면은 여기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379, 66만 원이고 그러면 여기도 66만 원이 되려면 55만 원이니까 여기에 11만 원의 당기순이익이 들어가서 하나, 둘, 요게 없어요.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얘가 유기식 정산표예요. 자, 그런데 이제 정산표에는 어떤 게 있느냐? 8위식 정산표라는 게 있습니다. 8위식 정산표는 뭐냐면은 이제 아까는 수정이 없는데 이제 기말에 수정사항이 생길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지금 임대료가 8만 원이 나왔잖아요. 우리 오늘 배웠죠? 임대료 중에서 자, 임대료가 단기분 임대료는 4만 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분 임대료는 4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 8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수정을 해줘야지. 어떻게 수정할까요? 우리 아까 이연과 예상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러면 임대료 8만 원은 자, 예를 들어서 7월 1일 날 1년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봐요. 그럼 우리는 7월 1일 날 현금이 8만 원, 임대료 8만 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8만 원 기록되어 있는데 12월 말일 날 이 중에서 1년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단기 발생분은 얼마만? 4만 원만 발생을 한 거죠. 그럼 여기서 뭐를 없애야 돼요? 임대료를 4만 원을 없앱니다. 왜 없애요? 먼저 받았으니까. 그러면 선수 임대료 4만 원 이렇게 수정을 해주겠죠? 오늘 배운 것처럼. 그 다음에 보험료가 4만 원 나왔는데요.
자, 한 달에 보험료가 4만 원이고 단기에 1월부터 4월 달까지 4개월분만 지급한 거다. 이렇게 만약에 나왔다 그래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월 1일 날 보험료 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렇게 보자고요, 이게. 그럼 우리는 당연도 보험료는 얼마가 돼야 맞아? 자, 1월 1일 날 4달분만 줬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8달을 아직 안 줬다 이 소리야, 그냥. 그러면 아직 안 준 보험료가 8만 원이 나오겠네. 그러면 여기서 12월 31일 날 어떤 수정을 해야 돼요? 보험료를 8만 원을 드리면서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 보험료 8만 원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금 반영이 된 거고, 요거는 아까 이미 반영이 돼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됐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두 개는.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여기다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분계. 그럼 수정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차변에 임대료가 4만 원.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가 없네, 여기. 그럼 여기다 만들어줘야죠. 선수 임대료가 얼마? 대변에 4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험료가 4만 원인데 8만 원 더 늘어났고 여기에 뭐가 늘어나요? 미지급 보험료가 8만 원 이렇게 늘어나겠지? 자, 요런 수정 분계 요런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가 틀려질 거 아니에요. 고쳐줘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고쳐요? 얘는 그대로다. 자,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도 그대로고 상품도 그대로, 얘도 그대로, 자본금도 그대로, 상품 매출이 그대로인데 임대료가 어떻게 돼요? 8만 원에서 4만 원 줄어서 얘는 얼마로 바뀌겠어? 4만 원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는 4만 원이 8만 원 늘어나서 얘는 얼마로 바뀌어요? 12만 원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선수 임대료는 1로 갑니다. 4만 원 오고, 그 다음에 미지급 보험료도 8만 원 이렇게 오겠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다시 계산하면 이제 당기순이익이 틀려지겠지. 여기는 얼마가 돼요? 여기는 11만 원인데 여기는 12만 원이니까 당기순손실이 만 원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가 돼요? 자, 55에서 12만 원 늘어나면 얘가 67만 원이 되겠지? 얘가 67만 원이 돼서 여기에 당기순손실이 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당기순손실 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 지금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그냥 듣고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이 회사에 직접적인 실무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산표를 그리시오 이런 문제는 시험에 안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왜 합니까?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시험에 거지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거지 같은 문제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 요게 지금 8이식입니다. 정산표는.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정리분계가 없으면 6이식. 정리분계가 있으면 8이식으로 바뀌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정산표 중에는 12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12식이라는 것은 또 두 칸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두 칸이 더 생기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하나가 더 생겨져요, 여기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수정 후 시산표라는 게 나와요. 수정 후 시산표. 그 다음에 여기가 IS, 여기가 재무상태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칸이 하나 더 만들어져서 몇 이식이 됐어요? 10개가 됐죠? 그래서 12식 정산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식 정산표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이놈하고 이놈을 반영해서 여기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7, 9, 25, 57, 그 다음에 여기에 8하고 4니까 4만 원만 남지? 4. 여기는 4만 원에서 8만 원이니까 12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4, 여기는 8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합계가 얼마가 되나 봐. 46, 66, 78 이렇게 되잖아요. 78, 여기도 7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게 수정전 시산표고 요게 수정 후 시산표인데 요게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죠? 얼마가 됐어요? 70만 원이 78만 원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야. 그러면 자 프린트로 옵니다. 프린트에 오면은 5번이죠. 5번. 자 5번에 보면 경남상사의 수정전 시산표 합계액은 75만 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회사에 요 수정전 시산표의 합계 금액은 75만 원이래요. 75만 원이고 중간에 요런 정리분계가 있었다 이 소리입니다. 요런 정리분계를 해서 자 정리분계를 했더니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문제라면 만약에 이게 우리네 시험 문제다라고 한다면 수정전 시산표의 잔액은 자, 요 5번 문제를 제가 이 문제로 바꿔드릴게요. 자, 에듀신 상사의 수정전 시산표의 합계액은 70만 원이다. 그 다음과 같은 수정분계가 있었다. 거기 박스 안에 요거 2개를 집어넣겠지. 요거 2개.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수정 후 시산표의 합계 금액은 얼마겠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얼마라고 얘기해야 돼? 78만 원이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4만 원하고 여기 8만 원, 12만 원인데, 12만 원이면 72, 12면 82가 돼야 되는데, 지금 78이 온 걸 알 수 있죠? 왜 그러냐? 자,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지금 5번 같이 수정전 시산표는 얼마인데 수정 후 시산표가 얼마냐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은요 소, 선, 노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저거 뭡니까 소선노 할머니 아시죠? 우리 뭡니까 소선노 할머니. 예? 자, 그러면 우리 소선노 할머니를 기억하면은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암기하세요. 소, 선, 노. 3개만 외우면 되네. 그러면 소, 선, 노가 뭐냐 하면은 수정분계 중에서 소모품. 그 다음에 선이야. 선급, 선수, 소모품, 선자 붙은 놈. 선급이나 선수. 요거는 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수정분계가 몇 개가 나왔어?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소, 선, 노 제외. 선수임대료네. AX. 얘는 미지급은 그런 거 없잖아요. 8만 원. 그러면 요 70만 원에다가 8만 원만 더해주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답이다. 이 소리야. 되게 쉬운 거야. 왜 그러냐면은 미지급 보험료는요. 자, 원래가 4만 원인데 보험료가 4만 원인데 8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만큼 미지급 보험료가 8만 원이 늘어난 거야. 그래서 78이 이렇게 되는데요. 선수는요. 선수 임대료가 생긴 만큼 여기 뭐가 생겼어? 선수 임대료가 생긴 만큼 임대료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4만 원이 느는데 한쪽에서는 4만 원이 주니까 서로 치고받으면 늘고 주는 게 없다라는 거거든. 소모품도 마찬가지. 소모품이 늘어나면 소모품비가 줄어요. 한쪽에서 늘면 한쪽에서 줄어. 그래서 소자 붙은 놈, 선자 붙은 놈만 무시하면 답이다 이 소리야. 요령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요령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수정전 시산표의 금액이 얼마고 수정사항이 이렇게 있을 때 수정 후 시산표의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만 생각해야? 소, 선, 노만 생각하자. 그럼 바로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여기 있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금액이 틀리겠지? 얼마래요? 수정전 시산표의 합계액은 75만 원이다. 그 다음 수정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의 금액을 물어봤죠.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4가지 사항 중에서 뭐만 죽이시면 되겠어요. 소자 붙은 놈, 소모품하고 선급, 선수만 지워버리세요. 그럼 1번 소모품 2,000원 나왔죠. 거기 보시면 수정사항이 4개가 나왔습니다. 소모품이 얼마? 2,000원.
그 다음에 보험료 미경과가 바로 선급보험료잖아. 보험료가 미경과되었다. 보험료를 주는데 아직 경과가 되지 않았다. 먼저 줬다. 5,000원인가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가 나와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10,000원.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아직 못 받았대. 그럼 미수이자잖아. 미수이자가 얼마래요? 2,000원. 그러면 이렇게 수정분기가 4개 나왔는데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자 붙은 놈, 선자 붙은 놈은 노 그랬잖아. 그러면 소자 붙은 놈 노, 선자 붙은 놈 노 하면은 남는 건 요거지. 얼마? 12,000원 더 늘어났네. 그러면 원래 얼마라고 그랬어요? 75만 원인데 12,000원이 새로 발생했으니까 이놈의 합계는 얼마가 되는 거야? 76만 2,000원. 이게 답이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정답은 76만 2,000원 하여 몇 번이 돼요? 2번이 정답이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이걸 뭘 외우려고 그래? 아니 이해하려고 그래? 그냥 단순한 게 하셔도 되죠. 자, 그 밑에 보세요. 문제 6번. 다음의 사항을 수정분기하였을 때 잔액시산표의 합계금액을 변동시키지 않는 거. 자, 잔액시산표의 합계금액이 변동되지 않는 거. 뭐 찾아라? 소선만 찾으면 되는 거죠. 소선. 그러면 1번. 보험료 중 기간 미경과분을 선급보험료로 인식하였다. 그러면 걔는 노죠. 그럼 답은 1번이 정답이다. 이 소리야. 끝났죠? 자, 2번은 왜 안 되나? 미지급이자는 바뀌지. 미지급이자가 생긴 만큼 더 늘어나게 되니까 X. 그 다음에 건물에 손상차손이 생겼대요. 소선만 빼놓고는 무조건 늘어나겠지. 손상차손만큼 늘어나고. 그 다음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 감가상각만큼은 늘어나겠죠. 그 다음 마지막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 미수도 늘어나는 거지. 따라서 변동이 없는 것은 소자 붙은 놈, 선자 붙은 놈. 자, 정확하게 개정 이야기한다면 소모품하고요, 선급비용하고 선수수익, 그거는 잔액시산표의 금액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 바뀌지 않는다. 왜 안 바뀌어요? 한쪽에서 늘고 한쪽에서 줄어버리고.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문제 5번 스타일 딱 보시고 문제 6번이 그런 소리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이해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모르겠어요 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기초편에서 한번 자세히 이런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켜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선수임대료, 선자가 붙은 놈은 선수임대료가 생기는 만큼 대변에 4만 원이 생기는 만큼 차변에 4만 원이 줄어버린다. 그러면 이쪽에서 4만 원 늘고 이쪽에서 4만 원이니까 그 경우에는 변동이 없는 거다. 그러나 미지급 보험료는 8만 원이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8만 원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8만 원 늘어난 게 돼버리죠. 그래서 8만 원만큼 변동이 생겨서 아까 70만 원이 78만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딴 건 생각하지 마시고 뭐만 기억하자? 소, 선, 노. 어떤 문제에서 수정 전 시산표가 수정 후 시산표로 물어볼 때는 소, 선, 노만 기억하자. 자, 그것만 알아도 따봉이에요. 자, 오늘은 거기까지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재고자산 보충, 현금에 대한 보충 이렇게 해서 기초 회계를 마무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